네, 이게 US 파일럿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건데요.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그걸 활용한 로봇 초음파 보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연구를 보면서요, AI가 어떻게 초음파 검사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 또 이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궁금한 게요, 왜 이런 로봇 초음파 시스템이 필요한 걸까요? 기존 방식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초음파 검사 수요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미국 통계만 봐도 앞으로 수만 명이나 더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고요. 수만 명이요. 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사 자체가 좀 반복적인 작업이 많아서요. 검사하시는 분들이 손목이나 어깨에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신체적인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거 자동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또 검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신체 부담 문제도 있고 확실히 자동화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그럼 이 US 파일럿은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요? 말씀하신 LLM 기반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US 파일럿은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핵심 두뇌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설계된 로봇 시스템인데요. 사용자가 초음파 관련해서 질문하면 답도 해주고요. 질문에 답도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자연스러운 말로 지시를 내리면, 예를 들어 간 스캔해줘 이렇게요. 그러면 로봇팔이 직접 초음파 스캔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와, 사람이 그냥 말로 하면 로봇이 알아서 스캔을 한다고요? 약간 SF 영화 같기도 한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기술적인 핵심이 궁금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US 파일럿은 LLMG라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LLMG요? 네. 여기서 LLM이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환자의 간을 스캔해줘 같은 직접적인 명령이나, 아니면 좀 더 설명적인 환자에게 황달 증상이 보여 같은 말을 딱 알아듣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 LLM이 일단 말귀를 알아듣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LLM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엔 그래프 신경망, GNN이라고 하는데요. 이 GNN이 실제로 로봇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지 그 작업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GNN이 계획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정의된 로봇의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브를 어느 위치로 옮겨라, 각도를 몇 도로 조절해라, 이제 스캔 시작해라 같은 개별 동작 명령어, API라고 부르는데요. GNN은 이 명령어들 사이에서 LLM이 이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순서, 즉 경로를 그래프 형태로 찾아내는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처럼요. 아하, 그러니까 LLM은 목적지를 설정하고 GNN은 거기까지 가는 길을 찾아주는 거네요. API라는 단위로 움직임을 쪼개서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기존의 로봇 제어가 좀 명확한 코드나 프로그래밍에 의존했다면, 이 US 필롯은 좀 모호할 수 있는 사람의 말까지 이해해서 로봇 행동 계획으로 바꿔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네요. 네. 그리고 시멘틱 라우터라는 장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시멘틱 라우터요? 네. 사용자가 하는 말이 그냥 단순 정보 질문인지, 예를 들어 간은 어디에 있어요 같은 거요. 아니면 로봇을 움직이라는 명령인지, 간을 스캔하세요 이런 거요. 이걸 구별해야 시스템이 혼란 없이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 라우터가 딱 그 역할을 해서 질문에는 답변 모드로, 명령에는 로봇 작동 모드로 이렇게 딱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궁금해요. 실험 결과는 좀 어땠나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공개된 작업 계획 데이터셋, 타스크 벤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기존 다른 방법들보다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관련 API 데이터셋에서는 한 78.64% 정도 정확도를 기록했고요. 오,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초음파 관련해서 만든 데이터셋에서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어디를 스캔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95%의 아주 높은 성공률로 이해했습니다. 95%요?
와, 거의 다 알아듣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상을 설명하는 방식, 아까 말씀드린 황달 증상이 보여 같은 좀 더 복잡한 지시는 한 78.5% 정도 성공률로 이해하고 작업을 계획했습니다. 아, 확실히 직접 명령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봇 팔이랑 초음파 기기, 3D 카메라까지 다 연결한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경동맥이나 간 스캔 같은 작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도 됐군요. 네. 다만 개선할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힘 조절 같은 좀 세밀한 부분이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 역할을 하는 테스트에서 아프다 이런 피드백을 주면 스캔을 멈추거나 압력을 줄여야 하잖아요. 네, 그쵸. 안전에 중요하죠. 근데 이걸 가끔 잘못 해석해서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 조절 관련 성공률은 한 60%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보완이 필요하죠. 아, 95% 명령 이해도는 정말 인상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힘 조절 문제는 환자 안전이랑 직결되니까 이걸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겠네요. 그럼 이 기술이 이제 완성도를 더 높여서 상용화가 된다면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기술은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초음파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의료진 부족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의 일관성,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던 비슷한 수준의 검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접근성이랑 일관성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원격 초음파 진단 시스템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멀리 있어도 로봇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는 거죠. 결국 당신이 필요할 때 지금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표준화된 수준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AI와 로봇 기술이 만나서 초음파 검사를 더 똑똑하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네요. 특히 자연어를 이해해서 복잡한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US 파일럿은 분명히 자율 로봇 초음파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미리 정의된 로봇 기능, 그 API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다양한 실제 상황에 잘 대처하려면 훨씬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한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네, 아직 과제는 남아있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로봇이 정말 인간의 언어만으로 이렇게 정교한 물리적인 작업, 의료 행위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요. 단순히 초음파 검사를 넘어서 과연 또 어떤 우리가 지금은 예상치 못한 분야에 이 기술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